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부산 엑스포에서 5,600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들이고도 고작 얻은 표는 29표였습니다. 기레기들을 앞세워서 49대 51 정도라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금세라도 뒤집을 것처럼 대국민 사익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윤석열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저런 허위 정보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앞서 이준석이 뉴스 외전에 출연을 해서 강서 보궐선거 패배와 엑스포 유치 실패를 보면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어떤 보고를 듣게 될지 우려가 된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를 얻는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윤핵관이나 주변의 간신배들이 윤석열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최근에 부산 엑스포 유치 결과만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 정도로 보고가 잘못 들어오고 본인이 망신을 샀으면 장관이든 누구든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책임졌느냐. 다들 복지부동하는 상황이다. 본인에게 올바른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화를 내면서 내쫓으니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총선에 대해서도 윤핵관이나 주변 간신배들은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준석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주변에는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하면 윤석열이 역정을 내고 화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맛에 맞게끔 가공을 해서 부풀린 정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결국엔 윤석열 스스로가 주변 인물들을 스스로 간신배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소리죠. 이미 윤석열이 어떤 성정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은 검찰총장 때부터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싫은 소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죠. 이게 모두 윤석열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윤석열 똥꼬 슬슬 긁는 이들만 주변에 가득하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대통령실이 지난 30일에 수석 5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훈 대변인이 승진을 임명받았고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이에 이준석은 완전하게 뉴라이트 인사와 관료들의 포획이 돼서 수석 인사를 하셨다. 대통령이 대규모 인사하신 게 이번이 처음일 텐데 더 나아진 인사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하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이준석이 언급한 이 한호섭 정무수석,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고 2000년대 중반부터 뉴라이트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 그리고 기획실장을 지낸 인물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에 이미 뉴라이트계로 불리고 있는 김태호 안보 1차장도 그대로 유임된 상황이라면 이거 보통 심각한 상황 아닌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자체가 친일주의자이니 뉴라이트 출신들이 중용되는 것이 뭐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념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꼴 더 망가지기 전에 속히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총선 심판밖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총선을 두고도 여러 곳에서 각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대구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은 병립형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또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 모습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했던 대로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고 대신에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마라. 그 대신 본인을 중심으로 한 비례정당에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투표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탈당을 했던 사람이라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탈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당을 만든다 해도 이걸 위성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의 우호적인 소수 진보 정당들을 참여를 시키면 지역구에서 표를 갉아먹지 않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비례대표 분야에서도 이렇게 민주당과 우당이 연대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200석이 불가능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당 명칭은 윤석열 퇴진당 이렇게 하면 선관위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니 검찰개혁당이라든지 관련된 당명을 쓰고 전면에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확실하게 윤석열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고 나서볼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과연 전투적인 정당이 될 수 있겠냐. 지역구 의석 160석의 민주당과 비례대표 20석이 넘어서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석열 탄핵소추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는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선거 제도를 두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은 이낙연 패거리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패거리들 역시도 신당을 창당하네 마네 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 아마 송영길 전 대표와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도 어제 광주에서 열린 전국 첫 의정보고회에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심판하고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 기반을 만든 다음 출마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특정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호남과 수도권 한 곳씩 고민하며 갈래를 잡았고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개혁 구도를 그리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당도 연대가 가능한 대상이다.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는지 연대할 것인지 민주당 내부 판단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12월 말에서 1월 초 정도 되면 구체적인 연대와 연합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각자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정치 방향도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최우선 과제와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얹는 얘기들만 하시는데,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병립형의 대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시려거든 이재명 대표에게 주문을 할 것이 아니라 국힘당에 위성정당 만들지 말라라고 요구들을 해야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이 나긴 날 텐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는 오롯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김건희가 명품을 선물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어제 박성준 대변인이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를 놓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창고를 공개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받은 지 1년도 넘은 선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돌려줄 시기를 놓쳤다? 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조만간 김건희 선물 창고 대방출이 시작될 듯합니다. 과연 대방출 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대꾸 한마디 안 하다가 고작 생각해낸 게 저런 허접한 해명이라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민주당이 나서서 고발하고 수사 착수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